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반중국 연합정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가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중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가지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 보약 방위 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이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혁신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대화, 합동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졌습니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습니다. 미국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습니다. 반도체,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서도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감시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서는 유럽연합,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스만 명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파웨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였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1대1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 유럽연합과 일본의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은 그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제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UN 제재 이행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 왔지만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회피해 왔습니다.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 유럽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뼈아픈 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서 국내외의 군사,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무역, 디지털 기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에서 제2, 3선으로 밀리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 발전과 국가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누구 덕분에 탄탄대로인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포장 도로를 가야 할 고달픈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단과 언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